잠깐 이제 우리가 작은 계획에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교회 건축은 정확한 방향을 먼저 선택을 하고 최선의 선택을 해서 최대 효과를 내는 게 금융입니다. 금융이라는 것을 잘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에서는 금융기관을 처음에 선택을 하기 앞서서 예산 집행하기 앞서서 항상 먼저 금융기관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설계입니다. 설계 같은 경우는 예산에 맞는 설계를 가장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드는 게 가장 설계에서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꼭 한 곳에서만 이렇게 절감한다고 보는데요, 모든 게 삼박자가 다 맞아야 절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공 같은 경우는 시공사를 잘 만나야가 또 복이지만, 합리적인 시공비가 맞느냐 먼저 따지고, 저가 공사느냐 많이 주는 공사느냐, 이게 확실하게 시공비를 검토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공기 단축을 할 수 있는 회사가 가장 큰 좋은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기가 계속 늘어나면 간접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시공사는 계속적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고, 기후에 의한 변화, 이제 여러 가지 변화에 의해서 계속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가 변동에 의해서 지금 철분값이 계약된 것이 65만 원이었는데 불구하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송도에 있는 교회는 철분값이 13억이 지금 차익이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물가 변동이 되게 중요하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마인드를 취하고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CM이 잘못됐다, 시공이 잘못됐다, 뭐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 것보다는 각 한 사람의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성전을 향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로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제 보시면 되고, 진행 순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편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교회 건축비를 예산을 잡고 교회 쪽 상황에 맞는 자금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설계 진행을 하고 시공사 선정하고 착공후에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처음에 금융기관과 나중에 금융기관이 같게 가느냐 다르게 가느냐도 처음에 이율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율만 적게주면 무조건 해요. 근데 나중에는 실제로 그 금융기관에서 안 해주다 보니까 중도생활수준을 몽땅 물리고 전환하는 구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마무리를 봐야 된다. 마무리를 보지 않으면 완공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차후에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금 잠깐 오천교회를 잠깐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영상에 대한 부분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저희가 어떻게 풀었는지, 물론 희생과 헌신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거는 이 교회가 9년 동안 멈춰진 교회입니다. 시공사가 4번 바뀌었고요. 엄청나게 필요 없는 땅바닥에, 그러니까 땅에 다 버려진 돈이 너무 많았습니다.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캐피탈에서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 33억 대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수협중앙회에서 35억 대출이 있었습니다. 총 대출액은 68억. 그리고 하나캐피탈은 7.9%를 쓰고 있었고 수협은 5%를 쓰고 있었습니다. 연간 이자 금액은 4억 3,500만 원. 그리고 월 3,600만 원이 월간 이자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10년간 더해봤더니 교회에서 뿌려진 돈이, 땅에 버린 돈이 43억 정도를 땅에다 버렸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시공사가 몇 번 바뀌어서 30억 정도에서 35억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결산까지 봤더니 총 버려진 돈이 96억 정도를 땅바닥에 버린 돈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바라봤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마무리 때 어떻게 되느냐. 이 교회가 마무리 때 이 교회가 감당이 되느냐, 이 교회가 내가 아무리 잘 지어줘도 갈 수가 있느냐, 앞으로 갈 수가 있느냐부터 먼저 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보면 현재 감정평가는 구성전이 27억이었고요. 토지가 이제 신토지죠. 이제 이사갈 토지, 그러니까 신성전 토지가 32억이었고 건물이 63억이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122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준공후 예산 감정평가를 제가 미리 해봤습니다. 저는 준공 예산평가를 상당히 좀 디테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해봤더니 27억, 32억, 114억 나와서 173억이 예산 감정평가로 나왔습니다. 이걸 해본 이유는 맨 마지막에 이 교회가 어떻게 사이클이 돌아가냐, 먼저 무조건 대출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맨 마지막에 이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느냐, 이것부터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교회 리스크는 뭐였냐면, 땅은 싼데, 땅은 저렴한데 건물이 너무 비싸요. 건물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감정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땅이 비싸, 서울 땅들은 땅이 비싸기 때문에 그 대출을 금방 해주고 금방 이게
그런 할 수가 있는데 시골 땅들 같은 경우는 땅이 너무 저렴하고 건물이 이렇게 팔대기가 돼버리면 상당히 대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사항을 봤더니 준공은 173억을 풀대출 80%를 해봤더니 138억이었습니다. 근데 아차 싶어서 구성전을 매각하는 걸 제 부동산을 다 뒤졌습니다. 그건 제 부동산을 다 뒤졌더니 34억에 매각할 수 있겠다라는 제가 결심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지금 많이 시가가 올랐고 그리고 팔수가 있고 감정파가 나중에 오를 것이다 생각이 들어서 시가 금액을 34억으로 잡아봤더니 나중에 총 대출 금액은 교회가 104억을 가져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율은 39%를 잡아봤더니 이자 금액은 월 3,300만 원, 연 3억 9천 정도, 3억 9,600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존 대비 지금 현재 있는 상태와 나중 상태를 봤더니 연간 4천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된다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좋은 거를 보게 됐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하는 행동은 새마을금고를 두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이제 뒤에 설명 잠깐 드리겠는데요. 동일 한도 대출이 50억까지밖에 안 됩니다. 신협도 한 은행에서 50억. 무조건 기성고는 공사 도중에 하는 기성고로 하는데요. 공사 이후에는 상관없죠. 몇 은행이 다 할 수가 있는데 기성고 대출은 50억까지가 우리나라가 한도입니다. 신협이든 새마을금고든 수협이든 간에. 그래서 기성고한도 50억을 투입을 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했는데 공동대출을 해달라라고 했더니 수협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부도 나라는 거죠. 그냥 교회가. 그 1순위가 아까 수협이었고 2순위가 하나캐피탈이었지 않습니까? 그 수협이랑 공동대출 해주면 50억을 넣어주겠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우리 시공사 보증을 넣으니까. 두 번째는 신협이었는데요. 공사비가 너무 가다하게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90%를 현금을 넣어라 해서 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협 77억을 이제 결론을 봤는데요. 시간 관계에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를 최대한 뽑았습니다. 아까 122억이었는데요. 좀 최대한 공사비를 인정해달라라고 해서 140억까지 인정을 받고 농협은 이율은 적은데 LTV 부율이 작습니다. 보통 공사비에 60% 내주는데 여기는 55%를 내줘요. 그래서 55%를 잡고 77억을 뺐습니다. 77억을 빼가지고 수협 아까 35억을 갚아버렸습니다. 갚고 나서 42억이 남아갔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농협에서는 저희 시공사 또는 교회에서 20억을 예치금을 넣어달라. 그래야지 공사가 완공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했고, 그다음 하나캐피탈에서는 10억을 어차피 1순위가 35억에서 77억이 올라갔기 때문에 10억을 예치를 해달라. 나 불안하다. 라고 해서 송금하는 조건 총 30억을 넣어야지 공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5억 대안에 남은 기성 42억으로 책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시공사가 보증을 쓰라는 거죠. 그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73억 총 공사 금액이 73억이었는데요. 마이너스 42억, 아까 35억을 대안하고 남은 77억에서 35억을 대안하고 42억이 남았습니다. 42억이 남았는데 나머지 교회에서 제가 저희도 노력하니 5억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5억을 만들었습니다. 종교인이 합쳐가지고 5억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6억 잔금인데요. 그래도 26억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이거 보고도 시공사 보고 안 되라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믿음을 받던 것은 대출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한 믿음 가지고 했고요. 총 우리가 시공사에서 투입한 것은 30억을 투입을 시켰고 26억을 잔금으로 해서 이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오촌교회는 지금 아주 그 구성전까지 매각을 해서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임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수협에서 138억을 대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성전 매각한 금액을 그대로 상환을 하고 100억 조금 넘는 금액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173억 3개의 금융기관을 공동대출해서, 그리고 평소에 이거는 한 번에 한 게 아니고 공사 도중에도 계속 지점장님을 만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만난 결과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협에서 최종 대출 금액이 138억, 농협 브릿지 대출 금액 77억 빼고 후순위 하나캐피탈도 다 껐습니다. 다 꺼서 전부 다 이금융권으로 전부 다 돌려가지고 28억을 해서 여유자금 2억을 또 드렸습니다. 운영비로 드리고 바로 마무리했던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교회건축 자금 전체를 확보하고 건축할 수 있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대출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요. 이 대출이라는 것을 잘못 이용하면 좋기도 하지만 정말 시공사를 잘못 만나게 되면 이 대출 때문에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시공사를 대할 때도 항상 정말 은혜스럽게 잘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 자산인데요. 교회 자산은 현금성 자산이 있고요. 교회는 항상 대출을 할 때는 현금이 얼마 있느냐,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이 얼마 있느냐, 세 번째 이 교회의 인지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름만 들어도 아느냐,
이것도 상당히 잠재적인 요소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는 항상 인터넷 쳐보기 때문에 이 잠재적인 요소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신용도 평가할 때는요, 은행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서류를 이제 그대로 서류를 원하는데요. 교회 보유재산, 등록교회 현황, 그리고 3년간 교회 재정 현황, 담임 목사님 구성원에 대해서 이렇게 보게 있고, 밑에는 부가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한 1차적으로 이걸 검토한 다음에 두 번째 요구하는 서류는 이제 1차 검토가 끝나면 이게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없으면 바로 이제 대출이 승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첫 번째로 재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재정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그리고 수입 지출을 잘 나누고, 교회는 재무제표가 없습니다. 기업은 재무제표가 있고 지출이 있는데, 여기는 교회라는 곳은 재무제표가 없이 그냥 엑셀로 그냥 저장만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이거를 예쁘게 잘 만들 수 있도록 미리 해준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1금융권에서 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대출은 2금융권, 1금융권 비교를 해놨는데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린 것은 제 경험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금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제일 힘듭니다. 추석기인이 500 이상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상원금이 7억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차입금은 경상원금이 3배 이상. 만약에 경상원금이 10억이 나오면 30억 이상을 차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제도화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은행 기준이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2금융권 같은 경우는 제도화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보시면 성형교원수입 100일 이상, 1천만 원 이상, 임경이 3년 이상이 거의 다 들어오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운영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해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근데 1금융권은 교회의 이해도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착공 전에는 대출의 이름은 건축자금 대출, 기성부 대출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자금 대출로 공사금을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준공 후에는 담보대출로 전환하는 게 이게 가장 큰 대출의 구도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제가 임의로 제가 정리해서 적은 건데요. 제가 한번 대출을 저희가 대출을 대행해서 쓰는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직접적으로 제가 띄고 우리 직원들을 이제 금융팀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요거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자금이 좀 충분하다 그러면은 농협이 맞다. 자금이 좀 부족하다 하면 수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농협 같은 경우는 55%긴 하지만 이율이 작고요. 그리고 이율이 작은 대신에 또 보시면 50억 이하까지 동의를 한도밖에 안 되는, 공사 중에는 50억까지 대출이 안 되는데 농협 같은 경우는 200억, 300억, 40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질 때는 농협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수협 같은 경우는 공사비 대출액에 동일이 한도 50억인데요. 수협 같은 경우는 보통 감정가액 80%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 걸리는 것은 자기 자금 비율을 항상 내야 됩니다. 공사비가 100억이다. 20억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넣어야지 나머지를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농협으로 가는 경우가 좀 큰 공사건은 많고요. 수협은 자금이 좀 모자랄 때 수협으로 많이 가고, 새마을금고는 70%까지 해주는데 80% 갈 때는 상한 구도가 열려야 80%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좀 대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세 사례만 갖고 왔는데요. 예, 딱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성 A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교회고요. 토지 매입비가 32억이었습니다. 32억을 지출했습니다. 근데 건축공사비가 75억이에요. 근데 부족금액이 75억인데 현금을 10억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부족금액은 65억이었어요. 65억이 지금 모자란 금액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수협 단위 농협 같은 단위 건축자금 대출, 토지 감정가가 28억에 80%가 22억이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축공사비 75억에서 60%를 해주니까 45억이 돼. 수협의 장점은 도급공사비의 60%를 보통 해줍니다. 근데 또 다른 은행한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동일인 한도, 보통 여기 더 합치면 67억인데요. 50억까지 대출이 아까 안 된다 했잖아요. 공사 전에는 50억까지 대출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아까 20%를 갖다 입금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건축공사 75억에서 20%를 입금하려면 15억을 입금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아까 10억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5억을 차용해 줍니다. 시공사에서 차용을 해주고 제가 해드렸죠. 5억을 차용해 주면 15억을 넣고 바로 공사가 시작되고 나머지는 수협 담보대출 전환 후에 65억 대출에서 마무리하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의 비교입니다. 비교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비가 22억이었고 지출사항도 22억, 쉽게 잡았습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데요. 건축공사비도 65억이었고 부족금액이 65억이었어요. 근데 건축재정은 10억을 또 갖고 있었어요. 여기는 부족금액이 55억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협에서 토지감정가 70%에서 20억에 대한 70%가 14억이고 여기 보시면 한국감 밑에 보면 건축공사비 45억에 70%가 32억인데요. 밑에 보면 한국감정은 신축권 총물 단가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신협은 뭐가 있냐? 보통 시공사하고 교회하고 세상 말로 짜고 친다고 하잖아요. 공사비가 500인데 600을 올려서 이렇게 할까봐 단가 기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철근 콘크리트 실내부 지붕, 철근콘크리트 실내부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있어서 공사비가 어느 정도 추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자기 기준점에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감정은 신축공점 단가 기준에서 32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억인데요. 어느 교회들은 이제 여기 신협이 좀 이주를 좀 잘해준다고 신협을 갔다가 결론은 55억이잖아요. 46억이죠. 근데 9억을 대안을 못하는 거죠. 나중에.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수협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럼 중도상환을 또 무리고 또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중도상환으로 1.5% 정도를 갖다가 또 납입을 하고 교회가 또 버리는 돈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먼저 수협을 결정한 게 낫겠죠. 수협 같은 경우는 55억까지 미리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해주겠다는 거는 결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고, 이거는 50억까지만 대출을 해도 충분하게 공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은행권 선택을 할 때 마무리 때까지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시면 정확하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근데 돈을 투입할 때는 저희 시공사 같은 경우는 도안은 드리고 성기는 드리고 다 하지만 마무리 때 그래도 기업이기 때문에 마무리 때 우리가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이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행사업을 하면서 다른 곳에 투입할 걸 교회다 투입해야 되고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1년에 한 3군데 정도는 그렇게 해드리는데요. 이제 그런 게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정말로 잘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에 정말로 크게 쓰임받는 분이라고 저 생각이 들면 얼마든지 저는 밀어드린다고 생각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 가장 난감합니다. 이게 재개발 지역 마지막입니다. 재개발 지역이 가장 난감한데요. 재개발 지역만큼 저희가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땅을 갖다가 환지를 줬기 때문에 담보 잡을 게 없어요. 담보 잡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건물비는 갖다 보상을 조금 받는 교회도 있고, 물론 많이 받는 교회는 상관이 없겠죠. 근데 조금 받는 교회들은 돈이 없어서 건물을 건축비 20%밖에 없으면 30%밖에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 4번 정도를 건축비 지원을 해줬습니다. 저기 신장이 같은 경우도 제가 15억 정도 해줬고요. 18억 긁고 나서 나중에 담보대출로 전환을 했죠. 이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을 환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비를 32억이 나왔어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족 금액은 32억 그대로고요. 보상받은 금액이 16억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송구나 이런 것들을 헌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16억을 이제 가지고 이제 16억에 모자란 금액이지 않습니까? 근데 농협은행 대출을 내가 바로 여기는 뭐 쉬우니까요. 왜냐하면 재개발 지역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땅값이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그냥 상승할 걸로 보고 그냥 바로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보수적으로 봤을 때 토지 감정가가 18억이고 신축 감정가가 25억이면 여기다 담보 이용 인정 비율 55%만 잡아도 이거 충분히 대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회사에서 차입을 16억을 해주고 바로 공사하는 조건. 이렇게 하면 충분하게 교회도 갈 수가 있고,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교회도 갈 수가 있고 돈을 못 빌린 상황에서 이렇게 해주면 이게 오히려 더 사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좀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사건이라기보다 많은 사항들이 있고 많은 좋은 메시지들이 많은데요. 근데 정말 교회가 정말 사명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는 얼마든지 뛰어갈 생각이고, 그리고 그 사명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만 돌린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정말 제 재력이 되는 이상 열심히 섬기고 싶습니다. 아무튼 저기 좀 금융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은 뭐 얼마든지 많겠지만
제가 오늘 좀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서투른 것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